자, 두 번째 형성평가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성평가 문제는 지금 첨단원 마지막 단원이고요. 학교 오신 분들은 다 프린트물을 놔드렸는데 혹시 내가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싶은 학생들은 카톡으로 보내놨던 파일들 중에 가장 마지막 단원에 있는 파일입니다. 동아출판. 그래서 요거 문제를 프린트해서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서 리을은 각각 DNA, 유전자, 유전체, 염색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유전체는 유전자의 전체를 말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배웠던 유인물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긴 하죠. 자, 먼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한다 라고 한다면 염색체. 이 염색체의 구조에 DNA가 포함되죠. DNA 말고 하나 더 있는 거는 히스톤 단백질이었지. 이 히스톤 단백질이 DNA와 함께 뉴클레오솜을 형성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니은의 DNA의 특정 부위는 유전자. 그리고 이 생물이 저장하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불러줍니다. 넘어가서 그림은 어떤 체세포 A와 B에 있는 염색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체세포 분열, 간기의 세포와 전기의 세포 중에 하나이다. 지금 문제를 보면 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염색체가 아직 뭉쳐지지 않는, 응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요. 전기이면 분열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염색체로 응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즉 A가 간기의 세포고 B가 조금 더 응축되어 있는 전기의 세포가 됩니다. 간기, 전기. 그래서 체세포 분열 중 간기에 해당하는 것은 A이고요. 3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A에는 기억이 없다. A에는 기억, 뉴클레오솜. 니은은 DNA죠. 염색체에서 DNA는 히스톤 단백질을 휘감아서 뉴클레오솜을 만들고요. 얘네들이 응축되어서 염색체를 이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은 뉴클레오솜이고 니은은 DNA다. 맞죠? B에서 한 개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S기에서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4번. 그림은 어떤 사람의 핵형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세포 분열 과정에서 방추사가 결합되는 부위이다. 여기가 이제 방추사가 결합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동원체이다. 이거 맞아요? 요거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었는데 우리 그 유인물엔 없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렇게 생긴 요 염색체를 우리 확대해서 요 중앙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동원체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런 형태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원체가 방추사가 부착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은 이 염색체들이 중앙에 모두 배열되어 있고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이 염색체들이 요걸로 해야겠다. 얘네들이 방추사에 의해서 방추사가 보통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약간 원통형 두 개가 생겼어요. 요런 애들이 세포 양쪽 끝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즉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될 수 있게끔 해줘요. 기억 맞습니다. 니은 A와 B는 상동 염색체이다. 맞죠?
요거와 요거가 염색 분체에 해당하죠. 요거와 요거 염색 분체. 이 사람의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 수는 상염색체라고 했으니까 XY를 제외한 나머지 22개의 염색 분체의 수는 각 한 개당 2개씩 있으니까 44가 맞죠. 그리고 상염색체의 수 이거는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문제의 답이 4번이 맞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염색체가 아니라 성염색체입니다. 성염색체. 성염색체 수 근데 성염색체 수 다시 이 문제 낸 사람이 여기가 성염색체라고 해요.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는 지금 요거 한 개당 1, 2, 3, 4니까 22 곱하기 4가 되겠고 성염색체의 수는 2개니까 44분의 1이 맞긴 한데요. 이거를 3번으로 풀어도 맞을 것 같아요. 맞게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되겠어요. 5번 어떤 동물 2에는 4에 해당하는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 화살표 방향이 요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은 지원기, 기역이 지투기, 니은이 M기, 분열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에 해당하는 애는 분열기에 해당하고요. 그 중에서도 후기에 해당해요. 왜냐? 염색 분체 분리돼서 각각의 양쪽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 니은에서 나가 관찰된다. 맞죠? 염색체 A에 스몰 h라고 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다. 자, 요 부분은 조금 보기 어렵겠죠.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왠지 같이 살펴보면은 이 동물은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 형질을 라지 H, 스몰 h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에는 4기 때문에 상동염색체는 요렇게가 서로 상동염색체, 얘랑 얘가 상동염색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여기 스몰 h가 있던 얘기는 라지 h에 대한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랑 얘는 서로 염색 분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동염색체에 해당하는 요 동그란 스몰 a에 이 스몰 h가 아니라 라지 h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핵 한 개당 DNA 양은 기역의 세포가 디귿의 세포보다 적지 않죠. 많겠죠. 왜냐면 지금 기역과 디귿 사이에 S기, DNA가 복제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기역이 맞습니다. 기역이 더 많아요. 그래서 틀렸고 1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순서대로 불러주면은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2번, 4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표는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인 어떤 사람의 세포 가나다의 핵막 소실 여부 그리고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핵막 소실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간기 때까지는 핵막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분열기 중에서도 전기에 도입하면 핵막이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밑에는 가나다는 각각 지원기 세포,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세포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핵막 소실 여부에 따라 요거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DNA 상대량도 이제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느냐? 간기에서 S기일 때 DNA가 복제된다고 했죠. 즉 복제되기 전은 DNA 상대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DNA가 복제되고 난 다음은 상대적으로 DNA가 많겠죠. 물론 감수 분열이 진행됨에 따라서도 DNA 상대량이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와 나의 이 표에서 핵막 소실 여부를 살펴보면 핵막이 소실되지 않은 나가 존재하죠. 즉 지금 나는 지원기 세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가와 다는 핵막이 소실되어 있는 감수 1분열 중기 또는 감수 2분열 중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라지 A의 DNA 상대량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스몰 a도 있다고 친다면 각각 1과 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쵸? 왜냐면 라지 A, 스몰 a라는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복제되었다면은 2가 될 거고 이게 한 번 나누어지고 두 번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는 지투기가 아니라 감수 2분열 중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즉 가가 감수 1분열 중기에 해당합니다. 즉 이때에는 DNA 상대량이 2인 상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언급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기억은 1이다 맞고요. 가와 다의 핵상은 모두 n이 아니겠죠. 가 같은 경우에는 2n이 될 거고요. 다는 n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다에서 이가염색체가 관찰된다. 이가염색체는 감수 1분열 중기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가에서 관찰될 겁니다. 답 1번. 넘어가서 2번에 대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요.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여자 A, 이에는 46이라고 하는 여자 A의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의 변화를 각각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각각 감수 분열 일부와 체세포 분열 일부 중 하나,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중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가와 나가 나타나 있진 않지만 우리 순서대로 왼쪽에 있는 걸 가, 오른쪽에 있는 걸 나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1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다시피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 감수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먼저 분리된 다음에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온 문장은 힌트를 준 거죠. 무슨 힌트냐? 지금 1번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가가 감수 분열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나가 체세포 분열이구나. 그렇다는 여기 얘기는 지금 여기 2번, 3번 중에서 이렇게 EN이 아니라 요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요 시기가 염색 분체가 분리된 시기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 1번 구간에서는 EN이 N으로 변하는 시기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나중에 요 그림이 요렇게 또 줄어들게 돼요. DNA의 상대량이. 왜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4개의 딸세포가 생기고 각각의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한 번 더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로 기억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문제 풀어보면 가는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감수 분열이었고요. 구간 2에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나타나죠. A의 난자는 생식세포입니다. 구간 3에서 관찰되는
세포의 핵상과 같지 않죠. 생식세포는 N이라는 핵상을 지금 구간 3을 나타내고 있는 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EN의 핵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D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이어서 3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남자 P의 지원기 세포인 1로부터 지금 1은 지원기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즉 지금 여기서는 감수 분열을 하고 있구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표는 가나다에서 세포 한 개당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사람의 유전 형질 X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그리고 라지 B, 스몰 b에 의해 결정된다. 사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업 때 배우진 않았는데 이 부분 여기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얘기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요거 요런 식으로 복제되어 있는 복제되지 않은 상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염색체가 있다고 쳤을 때 어떤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 내에 위치한다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 염색체들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될 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라지 A가 있는 곳에 라지 B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다른 염색체에 이 B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라지 A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라지 B가 같이 이동하지 않을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는 지금 같이 이동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지만 스몰 b라고 이제 계산을 만약에 해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쵸?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을 의미하지 않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의미를 갖게 하려고 이 문장을 지금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가나다는 각각 세포 2에서 4 중 하나이고 2와 3은 모두 중기의 세포이다. 우리는 사실 이 그림을 보면은 각각이 어떤 단계인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 감수 분열밖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 1이 지원기라면 2는 감수 1분열 중기가 될 겁니다. 여기 중기라고 했으니까. 같은 얘기는 3은 감수 2분열 중기가 될 거고요. 여기 3이 4는 아마 이제 후기 또는 말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걸 이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요걸 가지고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는 염색체의 총 개수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A와 B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는 이제 A에 대한 그림. 요것도 일단 A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뭐 이제 B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요것도 그냥 스몰 a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자, 요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건 가정했을 때입니다. 유전자를. 요런 상태에서 이제 복제가 된다면 DNA 상대량은 2배가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EN이 N으로 변하는 시기가 오죠. 즉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왼쪽으로 얘가 왼쪽으로 이제 나머지 요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넘어가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요거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요렇게 각각 넘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감안하고 문제를 보면 돼요. 지금 보니까 DNA 상대량은 최대 4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동염색체로 그려줄게요. 여기에서 스몰 b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 상대량이 2인데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4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있는 모든 얘네들이 이제 스몰 b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즉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 스몰 b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지금 보니까 라지 A를 가지는 애가 1이 있는데, 1이 있다는 얘기는 일단 이 사람의 유전자형에 라지 A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0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몰 a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서도 계속 라지 A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즉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0이 나오려면은 이 사람이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의 유전자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요 각각의 가나다 세포들이 어떤 시기에 해당하는 세포인지도 알 수 있는데, 일단 DNA 상대량이 4인 상태, 이미 복제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지금 아직 상동염색체나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즉 나는 2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라지 A는 2가 되겠죠. 상대량이 2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라지 A가 1이 있는 곳, 그리고 라지 A가 없는 곳,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라지 A랑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라지 A, 스몰 a를 가진 사람이고 여기 복제된 상태예요.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다가 참동 염색체에 분리되면서 얘네들은 각각 요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즉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라지 A는 2라는, 그리고 스몰 a는 0이라는 DNA 상대량을 가지게 될 건데요. 더 나아가서 이 염색 분체들이 서로 분리가 된다면 DNA 상대량이 각각 1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즉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4번 세포는 가에 해당하고 3번 세포는 다에 해당할 겁니다.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가는 4니까 4번 세포니까 틀렸고, 기역과 니은, 이제 니은도 한번 같이 풀어보면은 이 스몰 b는 어디에나 있었죠. 즉 여기에도 각각 DNA 상대량이 다 1씩 도달하게 될 겁니다. 즉 니은이 3번 세포기 때문에 니은은 2가 되겠네요. 즉 니은도 틀렸어요. 기역은 2고 니은이 2니까 합산이 4가 되겠죠.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자, 넘어가서 유성생식을 하는 생명체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요인. 요거는 어렵지 않죠. 감수분열 과정에서 방추사가 형성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냥 감수분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 뿐이에요.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수정되는 것, 그리고 이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된 다음에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 이것이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수업 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자, 세 번째 페이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답을 순서대로 한번 불러보면 1번, 2번에 변이, 3번에 4번, 4번에 4번, 5번에 1번은 유전자 흐름, 그리고 2번은 기억이 있을 때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풀어보면 먼저 1번 기린의 목이 길어진 진화 과정에 대한 다윈의 가설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다윈은 여러 변이, 목이 긴 기린, 목이 짧은 기린, 변이를 가지고 있는 기린들이 존재했고 이 기린들 중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났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먹이에 의한 생존 경쟁이 일어났고 이들 중에서 먹이를 조금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즉 키가 긴, 목의 길이가 긴 기린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즉 자연 선택되어서 이 기린들이 진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기억 보면 가에서 기린 개체들 사이에는 목 길이에 대한 변이가 있다. 맞죠? 니은 나에서 목이 긴 기린은 목이 짧은 기린보다 생존 경쟁에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죠. 틀렸고 디귿 다윗은 다에서 목이 긴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죠. 여기에서 나타나 있지 않는데 다윈은 이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번은 유전적 차이 또는 환경의 영향으로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이거를 우리가 변이라고 불렀죠. 넘어가서 3번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은 모두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맞죠? 자연선택은 환경 변화에 대한 개체의 적응 능력과 상관없이 일어나게 된다. 자연선택은 환경 변화에 대한 개체의 적응 능력이 개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적응 능력과 상관없지 않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돌연변이는 DNA의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맞죠? 개체군에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 그림은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 가와 나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는 각각 창시자 효과와 병목 효과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여기 지금 이주라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에 얘들이 어느 곳에 똑 떨어져 나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에 보면은 요 그림에서 지금 가는 거의 마른 목골에 해당하는 요런 그림이 나타나지만 지금 여기는 요렇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요걸 가지고 우리는 가의 모형을 창시자 효과를 나타내고 나의 모형은 병목 효과, 병목 현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 틀렸고 둘 다 유전적 부동에 속하는 현상인 것도 맞죠. 니은 맞고 남획으로 북방 코끼리 물범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하여 개체군의 유전적 구성이 달라진 것은 나의 예시에 해당하게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서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 기억의 유무에 따른 개체군 1과 2의 유전적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좀 잘렸는데 요거 A, 스몰 a 이렇게 되겠죠? 개체군 1과 2의 유전적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같은 종으로 구성되며 라지 A, 스몰 a는 대립 유전자이다. 자, 여기서 기억은 두 개체군 사이에서 개체가 이주하거나 생식세포가 이동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유전자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흐름. 그리고 기억이 없을 때와 기억이 있을 때 1과 2 사이에 유전적 차이가 더 적은 경우는 유전적 차이가 더 적으려면 지금 여기 오른쪽 상태겠죠? 그래서 기억이 있을 때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진화 파트 문제가 끝났고
바로 넘어가서 생물의 분류 체계. 여기도 답부터 먼저 불러드리면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2번, 5번에 3번, 6번에 4번이 됩니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생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유형관계가 가까운 생물들끼리 무리 짓는 것을 말한다. 맞죠? 니은, 분류 계급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종이 맞습니다. 가장 큰 단위는 역이라고 했어요. 생물의 형태만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한다. 우리가 생물 분류, 개통수를 그릴 때는 주로 형태 같은 특징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DNA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에요. 2번, 생물학적 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종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종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개체들의 무리를 우리가 생물학적 종이라고 해요. 교배하고 생식 능력이 있는 상태. 같은 종이라도 환경 조건이나 발생 단계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같은 종이라고 해도 환경 조건에 따라서 조금의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발생 단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발생 단계는 개체 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3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종의 이름인 학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죠. 왜냐면 우리 학명은 속명과 종소명 그리고 명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속명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히비스커스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었죠. 속명과 종소명을 나타내고 린네가 창안한 이명법에 따라 만든다. 그래서 속명과 종소명으로 나눈다. 이거를 이명법이라고 이름 붙였고 대부분은 린네가 이름을 붙였었죠. 명명자의 이름은 학명의 제일 마지막에 쓰거나 생략할 수 있다. 맞죠? 명명자를 제외하고는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한 단어를 사용한다. 맞죠? 라틴어와 라틴어화한 단어는 죽은 언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활용해서 학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넘어가서 4번, 삼역, 육계, 분류체계에서 고균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 핵막이 없다. 맞죠? 핵막도 없고 막성 세포 소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했어요. 펩티도글리칸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은 세균역에 해당하고 고균역은 유사한 세포벽 물질이라고 했죠. 유사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는 세포벽을 가진다. RNA 염기서열 우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3역을 만들었었죠. 진정세균보다 여기서 진정세균은 그냥 우리 세균역 생각하시면 돼요. 진핵생물과 고균역이 조금 더 가까운 유형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이죠. 휘테거가 주장한 5개 분류체계에는 원핵생물계로 분류되었다. 요 내용은 우리가 다뤄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5번, 삼형6계 분류체계에서 진정세균계, 요거는 우리 세균역에 해당하는 진정세균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균역에 속한다. 맞죠? 단세포 원핵생물이다.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원핵생물이라고 언급 계속했었습니다. 모두 종속 영양생물이다라고 했는데 이 종속 영양생물이라는 얘기는 독립 영양생물과 반대되는 말이고요. 독립 영양생물은 내가 영양분을 독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종속 영양생물은 다른 생물로부터 영양분을 얻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남세균이고, 남세균은 우리가 광합성 한다고 살펴봤었어요. 통과 시간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모두 종속 영양생물은 아니에요. 대부분이라고 하면 맞겠지만 남세균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펩티도글리칸 성분으로 된 세포벽 있고 여러 가지 세균들이 진정세균계, 즉 세균역에 속한다. 맞습니다. 6번 국화목에 속하는 4종의 식물 A에서 D까지의 학명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은 학명이 A랑 B가 속명이 같고 C와 D가 속명이 같습니다. 그 외에 종소명은 지금 다 달라요. 문제 한번 먼저 보면요. 기억은 종소명이 아니죠. 기억 틀렸습니다. A와 D는 같은 강에 속한다? 우리가 종속, 과목, 강문, 개, 역 이렇게 살펴보기로 했죠. 근데 지금 모두 같은 국화목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같은 국화목에 속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강에 속하게 되겠죠? 니은은 맞습니다. C와 D의 유형관계는 B와 C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 지금 속명이 C와 D는 동일하고 A, B가 동일해요. 즉 C와 D는 같은 속에 속하지만 B와 C는 같은 속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D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이제 마지막 5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1번의 답은 2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에 4번까지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 표는 동물계에 속하는 3개의 문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해면동물, 자포동물, 편형동물문 중에 하나이다. 자, 일단 배엽을 형성하지 않고 대칭이 없는 해면동물. 해면동물문이 A가 되겠고요. 3배엽성이고 좌우 대칭인 경우 편형동물. 2배엽이고 방사 대칭을 가지는 자포동물. 이렇게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1번. 자포동물문이다. A 틀렸죠? B에 속하는 생물의 소화관 입구는 원구가 발달한 것이다. 즉, 입이 원구로 발달한 선구 동물이다. 맞죠? 2번이 맞습니다. 3번. B에 속하는 생물에는 히드라, 말미잘 등이 있다 라고 했는데 히드라, 말미잘은 자포동물입니다. 자포동물. C에 속하는 생물의 몸에는 고리 모양의 체절이 있다. 아니죠. 이거는 환영동물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틀렸어요. C는 자포동물문이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절지동물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배엽성 동물 맞죠? 몸에 체절이 있고요. 탈피를 하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피동물이라고도 큰 범주에서 불렀죠. 달팽이와 성게는 절지동물이 아니죠.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연체동물문, 그리고 성게는 극피동물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절지동물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개방혈관계를 갖고 있고 아가미 또는 숨관을 가지고 기체 교환을 한다. 맞는데 우리 수업 때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3번 그림은 동물계 4개의 문의 개통수를 나타낸 것이고 각각 절지동물문, 환영동물문, 척삭동물문이 ABC에 해당한다. 이미 극피동물이 구분이 되어 있고 탈피를 하는 동물이 B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해서 본다면 A랑 B 그리고 극피동물과 C는 분류 기준이 원구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선구동물이 되겠고 하나는 후구동물이 될 수 있어요. 즉 여기가 후구동물, 여기가 선구동물. 앞서 말했지만 후구동물은 원구가 항문이, 선구동물은 원구가 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바로 C가 척삭동물문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랑 B 중에 하나는 탈피를 하고 하나는 탈피를 하지 않는구나. 즉 탈피를 하는 동물은 절지동물문, A가 환영동물문에 속하게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선충과 회충은 모두 선형동물문에 속합니다. 선형동물문. 그리고 얘네들은 환영동물처럼 촉수담륜동물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틀렸고, 뱀은 B에 속한다. 뱀은 절지동물 아니고요. 척삭동물입니다. 그래서 C에 속해요. 자, 3번. B에 속하는 생물은 후구동물이다. 틀렸죠? 우리 아까 선구동물이라고 했으니까. 발생 과정 중 원구의 변화에 따라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원구의 변화, 즉 선구동물인지 후구동물인지는 A와 B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5번이에요. 자, 4번. 우선익기와 식물 ABC를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여 작성한 개통수이다. 그리고 각각이 고사리, 소철, 무궁화 중 하나이다. 우리는 요거 가지고 조금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이미 순서대로 나눠줬죠. 여기 무궁화는 속시식물, 소철은 겉시식물. 그리고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사용하지 않는 식물로 대표적인 예시로 하나를 봤었죠.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본다면 여기 C가 무궁화, B가 소철, 소나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A가 고사리. C는 씨방이 있는 속시식물이고요. B는 씨방은 없지만 B와 C 모두 종자를 형성하고 있는 종자식물이고요. 니은 고사리는 포자를 이용합니다. 대신에 관다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다발의 유무, 요렇게 종자의 유무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보면 종자 있으면 기억이 될 수 있다. 맞죠? A는 비종자 관다발 식물에 속한다. 맞죠? 얘는 포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종자 관다발 식물에 해당합니다. B는 소철이다. 맞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자, 5번. 다음은 어떤 종자식물 기억에 대한 설명이다. 미씨가 C방에 쌓여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있다. 즉, 얘는 지금 속시식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꽃잎과 꽃받침이 발달. 발달하지 않는다. 즉 꽃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암수의 생식기관이 따로 형성된다. 우리는 지금 요걸 가지고 속시식물이 아니다, 즉 겉시식물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종자식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속시 아니면 겉시식물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겉시 식물에 해당하는 것, 아니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식물이라고 했으니까 속시 식물에 해당하는 것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4번 옥수수가 속시 식물에 해당해요.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 유인물에서 살펴봤던 문제들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딥한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유인물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좀 간단한 것들 위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이 짧았다 보니까 좀 더 개괄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었는데, 여기에는 조금 딥한 내용들이 아주 자잘하게 있긴 했습니다. 그치만 그런 거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미 배웠던 내용들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 풀이하면서 느꼈겠지만 요런 거 같은 강에 속한다. 지금 목에 대한 설명해놓고 같은 강에 속한다. 당연한 말인데 헷갈리잖아요. 요런 것들. 아니면 앞에서 봤던 내용들 중에서 요 그래프 그리고 요 그래프 요런 그림, 그리고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가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특히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2번 문제나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도 많이 다루던 문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려보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도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던 그림 위주로 기억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